이거는 그럼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부업을 시작할 때 혹시 남편분이 뭔가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뭐 너무 지금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반대는 없었고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용기를 주기는 했는데 크게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해보기는 하지만 이걸로 뭐 네. 돈이 될 것 같지는 네, 않다. 네.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문의가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정말 돼? 그럼 혹시 어떤 거를 처음에 딱 시작을 하셨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딱 뭘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 딱 한 거 그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등록을 했어요. 네네. 제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해서 문의가 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나연님의 한번 성과를 봐볼게요. 강의를 듣고 한 달 만에 수익 인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달인 2024년도 6월 부동산 18만원, 음악 교습소 30만원, 간판 회사 27만원, 휴대폰 가게 35만원 총 이렇게 110만원을 벌었다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부업 시작 한 달 만에 월 110만원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약간 나연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하는 게 가장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되더라도 해보면 된다. 네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거를 처음에 딱 시작을 하셨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딱 뭘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 딱 한 거 그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몽에 등록을 했어요. 네네. 제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해서 문의가 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크몽을 등록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질문이 뭐냐면 크몽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크몽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크몽에 이제 나연님한테 연락하신 분들도 나연님 외에도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비교한 다음에 이제 나연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연님이 꽤나 많은 선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보자면 아직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나연님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맡았던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은 사장님들을 설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설명이라든지 글 대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고 비교해봐서 저만의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약간 포트폴리오 위주보다는 거기 이제 크몽에 보면 밑에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글 적는 란들이 있는데 거기를 좀 탄탄하게 작성해서 문의를 받은 케이스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썸네일도 조금 더 전문성 있어 보이게 그리고 좀 눈에 띄게 만드는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크몽에 혹시 따로 광고나 뭐 이런 것도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했었어요. 처음에 루키 광고라고 해서 한 달 정도 해서 노출을 좀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루키 광고가 뭐냐면 이제 크몽에도 신규 가입자들이 빠른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가입자만의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광고 상품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이제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아마 문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하고 나서 확실히 이제 문의가 오던가요? 네,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 문의가 좀 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리뷰도 받고 저만의 또 포트폴리오가 만들면서 거기서 또 추가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더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뒤로 성과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7월, 8월에는 똑같이 110만원 그리고 9월에는 업체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하수구 막힘 업체가 58만원 인테리어 마루시공 업체가 각각 33만원 그다음에 인력 업체가 18만원 해서 총 109만원을 벌었다고 적어주셨고요. 또 10월에는 자이로토닉 30만원 마루시공 34만원 하수구 막힘 58만원 레스토랑 9만원 태권도 2만원까지 해서 총 133만원의 수익화에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업체가 사실 완전히 다 리뉴얼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월 100만원을 다시 넘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는 크몽으로 몇 개의 업체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저만의 영업 방식을 도입해서 좀 다각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몽이나 숨고뿐만이 아니라 뭐 지인한테 알리기도 하고 사장님이 강조하시는 브랜드 블로그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신 것 중에서 브랜드 블로그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만들라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업체의 블로그를 대신
써주는 일인데 정작 내 마케팅 대행의 블로그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케팅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서 문의를 받아라 이런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해보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블로그까지 하셨을 때 어떤 뭔가 영업에서의 차이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문의가 왔을 때 제가 썼던 글들을 보내서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좀 더 문의나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확신을 주셨다는 말씀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자체로는 당장 문의가 오진 않았었지만 크몽이나 숨고를 통해서 문의 온 고객이 어쨌든 그 문의한 고객은 나연님 말고도 다른 분한테도 되게 많이 연락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딱 포트폴리오를 달라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를 주면 좀 더 확신을 갖고 계약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블로그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업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총 5개 업체를 맡고 있는데요. 그 연장을 계속 진행한 업체도 있고 새로 추가된 업체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하수구 막힘 업체 월 20회에 58만 원. 아 그러면 여기는 한 달에 20개의 블로그를 써주고 68만 원씩 받고 있다는 거고 여기 업체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제일 오래됐고요. 지금 한 5개월째 5개월째? 네네. 두 번째는 마루 시공 업체이고 여기는 월 13개의 글을 쓰고 36만 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2개월째. 2개월째. 네, 그리고 레스토랑. 네. 레스토랑은 월 4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제 쓰기를 좀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첫 달이거든요. 첫 달에 지금 9만 원을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조금 인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스토랑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메뉴 하나하나를 글로 좀 적어주시길 바라셨거든요. 사실 뭐 이 레스토랑이라는 게 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블로그로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 노출, 그러니까 블로그를 작성했을 때 네이버에 사람들이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원한다. 혹은 뭐 이제 나중에 프랜차이즈를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메뉴 하나하나 자체의 브랜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작성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 드린 게 네이버 클립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네이버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영상도 같이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이제 자이로토닉 업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필라테스랑 비슷한 그런 업체이고 월 8회에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어제 계약을 세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1년 계약을 맺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장기 계약을 하게 되셨네요. 장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도 이제 최근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를 새로 또 맡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월 8회로 해서 36만 원 이렇게 해서 받기로 했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원래 여기 회사가 좀 큰 회사라서 사업체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셔서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만 맡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업체까지 다 맡아서 한 사람이 마케팅 바이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약간 이우정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다른 업체도 있는데 다른 업체도 같이 맡아달라. 네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추후에는 좀 수익 쉐어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맡은 몇 개의 업체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 사장님이 만족을 하면 그 뒤로 이제 자기가 뭐 2호점이나 3호점 낼 때 같이 한다던가 혹은 이제 자기 지인을 소개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사실상 내가 조금씩 몸값이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단계에 오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뭐 하수구 막힘 업체 같은 경우는 5개월째 운영하고 계시고 또 마루시공도 뭐 2개월째 하고 있고 자이로토닉도 뭐 1년 계약을 하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나연님이 쓴 블로그 글로 그 업체가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연님의 글을 통해서 이 업체들은 어떤 성과가 나고 있나요? 제가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이제 자이로토닉 업체가 사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타겟이 뭐 운동선수나 아니면 강사님들 아니면 의료진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으신데 이제 글을 쓰고 나서부터 좀 일반 회원님들도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2호점도 내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이로토닉이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약간 필라테스 비슷한 거예요. 그쵸? 근데 필라테스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어떤 뭐 운동이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필라테스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되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이로토닉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뭐 방문하는 그런 고객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연님이 글을 아무래도 잘 이렇게 일반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작성해 주시다 보니까 일반인이 유입이 되면서 2호점까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1년 계약까지 하지 않으셨나. 이거 이제 뭐 돈 좀 올려 받아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전직 간호사이자 육아를 하면서 마케팅 대행 부업까지 하고 계신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업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아이가 자는 시간에까지 하고 계신다니 미치지 않았나요? 심지어 부업 시작 한 달 만에 수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35살이고요. 현재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자 마케팅 대행 부업을 하고 있는 닉네임 나니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나연님은 원래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결혼과 육아로 잠깐 일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부업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 일을 딱 갑자기 쉬게 되면 굉장히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이를 이제 전적으로 제가 돌보기 시작하면서 일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없어진 것 같고 그런 감정이 계속 들어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일을 시작하려고 병원에 취업을 다시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어린이집 행사 같은 데도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도 맨날 울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육아를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간호사라고 하면 보통 3교대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런 교대 근무를 조절해 가면서 육아를 하기가 꽤나 괜찮은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닌가요? 아이가 컸을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또 상황상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또 그런 환경이 안 됐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마음을 먹은 게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업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 다른 부업에 비해서 딱 끌렸던 점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많은 부업들을 한번 찾아본 것도 맞고 검색도 해봤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 내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전문성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부업 자체가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유망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는 크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수요가 좀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전문성을 올릴 수 있다, 혹은 뭐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체험단이나 기자단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드려요. 체험단 기자단 활동이란 음식점이나 네일샵, 미용실 이런 곳들의 실제 가게를 방문 후에 땡땡 후기 글을 내 블로그에 써주는 대신 공짜로 음식을 먹거나 공짜로 네일을 받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업체를 도와주면은 그 업체의 브랜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나한테도 기술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부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제 강의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라던가 아니면 이거는 진짜 나한테 좀 도움이 가장 많이 됐다 이런 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마케팅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던 건데 마케팅의 전체적인 그런 개념부터 뭐 블로그를 쓰는 방법, 뭐 글의 구조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만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거의 한 달에 보면은 총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거의 53개의 글을 작성하고 계세요.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딱 사실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육아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자고 나서 6대 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53개의 글이면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글을 쓰는 걸 목표로 하세요? 글 한 3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 하나 쓰는 데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지금은 아마 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에서 3시간? 네. 그러면은 하루에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을 꾸준히 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뭐 육아를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 육아하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육아를 하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아무리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렇게 6시간, 8시간 시간을 내서 글을 쓴다는 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수익화 선배로서 초보 이제 육아맘들 입장에서는 너무 나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직장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장소가 집이거나 아니면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음가짐에 따라서 좀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꼭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일을 하지만 정말 육아 퇴근 다시 직장 출근 같은 느낌으로 집에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럼 혹시 이렇게 이제 부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육아만 하다 보면은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 정신적으로나 혹은 이제 나연님 인생 자체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육아만 하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나의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좀 성취감도 느끼고 좀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부업을 시작할 때 혹시 남편분이 뭔가 반대를 한다거나 혹은 뭐 너무 지금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반대는 없었고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용기를 주기는 했는데 크게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너가 해보기는 하지만 이걸로 뭐 네. 돈이 될 것 같지는 네, 않다. 네.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문의가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정말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벌고 있는 이 돈은 개인적인 그런 용돈으로 쓰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생활비에 보태고 생활비로.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마케팅 쪽으로도 공부하고 경험 쌓으면서 전문성을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내 몸값을 계속 올려나갈 수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고, 제가 이 업체들을 맡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특히 하수구 막힘 업체의 경우에는 이쪽 업종이 경쟁률이 너무 세서 그 키워드를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큰 키워드를 잡으면 너무 경쟁도가 세고, 작은 키워드를 잡으면 문의가 안 오고. 문의가 안 오고, 네네. 네, 이런 점이 저한테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나연님이 미리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그 해당 블로그를 봤어요. 근데 일단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키워드에 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키워드는 일단 경쟁률이 심하다고 하셨고, 경쟁률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수구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고객한테 안 보인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사실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첫 번째로는 블로그 지수를 훨씬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검색량이 낮더라도 그런 블로그에 훨씬 더 많은 키워드에다가 깔아두는 거. 그러니까 훨씬 많은 키워드에 글을 작성하는 건데요. 사실 하수구 막힘 업체에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를 봤는데 이미 굉장히 높은 레벨, 그러니까 최적 블로그들이 거의 다 노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블로그 지수 레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최적 블로그까지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량이 낮더라도 범위를 좁혀서 작은 키워드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블로그를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더 많이 작성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이 작성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나연님 입장에선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글 하나 쓰는 데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포메타를 하는 거예요. 이 포메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글 작성을 하는 어떤 포맷을 만들어 놓는 거죠. 특히나 이 하수구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현장 기반의 이야기를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현장 기반의 이야기들은 보통 포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는 이런
이런 말을 쓴다. 두 번째 말에는 뭐 예를 들면 현장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진 하나를 넣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쓴다. 이런 식으로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글 하나에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글을 쓰면은 보통 글 하나에 1시간, 1시간 반 요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 하나 쓰는 시간에 2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키워드 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해결책이 정확하게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글 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 양을 늘리려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에는 포맷화를 한 다음에 글 쓰는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럼 검색량을 낮췄을 때는 문의가 안 오는 어떤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강의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수구 업체나 혹은 이런 집수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1000명이 읽은 다음에 그 중에서 10명이 오는 그런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사실 10명이 읽더라도 그 중에서 5명이 문의 오게 하는 그런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맷화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맷 즉 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쓰신 블로그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쓰신 블로그에 블로그 자체 세팅하는 것부터 또 블로그의 글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블로그 소개글이에요. 블로그에 가면은 이제 블로그 사진 메인 사진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소개글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블로그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블로그 글을 쭉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럼 대부분은 소개글까지는 봅니다. 왜냐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글을 읽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거치기 위해서 소개글을 보는데 이 소개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소개글 쓰신 거 보니까 뭐 모든 시설, 하수관, 오수관, 메인관, 고압세척 이런 식으로 약간 키워드만 나열하는 형태로 좀 작성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부분도 거의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소개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입장에서는 약간 간판 같은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어떤 업체의 간판을 보듯이 이 간판이 어떤 업체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고객을 위해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나 뭐 하는 업체야 라고 이렇게 딱딱딱딱만 써놓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낭비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력 부분에는 조금 더 이 사장님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을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작은 키워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글을 쭉 본 다음에 소개글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더 문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글에 보면은 보통 저희가 글 초반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경력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은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 12년 경력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12년 경력만 가지고는 이 업체가 잘하는 업체라는 거를 뭐 돌려서는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12년 동안 어떤 걸 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고요. 그리고 밑에도 뭐 변기 하수구, 싱크대 막힘 뚫음 이런 식으로 이제 뭘 한다 혹은 예를 들면 뭐 교체공사 전문 이런 식으로 전문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건수를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까지도 내가 어렵지만 뚫었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제목 부분이에요. 사실 이 하수구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방향성이 엄청 큰 키워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키워드에 내가 노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문의를 받겠다 이거보다는 자잘한 키워드 그러니까 작은 키워드 사람들이 몇 명 보진 않지만 그 중에서 꼭 문의가 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의 글을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작은 키워드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키워드의 글을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뒤로부터는 클릭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클릭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객이 예를 들면 뭐 하수구 막힘 이런 거를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연님이 쓴 글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엔 다른 글을 클릭하지 않고 결국 내 글을 클릭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사실 제목이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조금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 제목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뚫어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목이 좀 없었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땡땡 하수구 막힘 수시로 막힌 현장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에서부터 내가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쓰신 제목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도 요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 제목이 수도 요금
요금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뭐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신 것처럼 수도 요금처럼 좀 뭔가 정확하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제목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부분인데요.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내용 자체가 다른 하수구 막힘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현장 사진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그 현장 사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사진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진이 하수구를 뚫는 사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뚫렸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현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으면은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다 라는 부가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뚫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 라는 부분에 어필이 돼야 좀 문의가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글과 사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뭔가 딱 문의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하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나연님의 수익화 과정과 또 피드백까지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업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실 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